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삼성 SDI 100만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 4DR이 오늘부터 매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요 매매는 5월 12일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4DR을 필요하신 분과 필요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게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면, 내가 유상증자를 청약을 신청하지 않겠다 하는데 나한테 4DR이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4DR을 더블 클릭하면 이 4DR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저게 나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장소를 합니다. 여기서 매매를 해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매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내가 손해를 봅니다. 이게 내가 권리인데요. 권리를 내가 파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3만,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34,500원에 파는 겁니다. 남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권리를 이걸 사게 되면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내다 파는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오면 권리를 사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한테 권리가 있는 걸 팔면은 나한테 이 돈이 들어와서 이익이 되지만, 사는 사람들은 이 가격을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되는 날, 며칠입니까? 5월 22일인가요? 5월 21일, 5월 21일, 5월 22일 양일간에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다가 전화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어,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됩니다. 돈도 없고 분명히 얘기해주면 청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유상증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거는 파는 사람들은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좋고요. 사는 사람들은 최대한 싸게 사야지만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요. 이 R을 산다고 해서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21일과 22일 사이에 얼마죠? 14만 6,200원인가요? 14만 6,200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격인데, 좀 더 지켜봐야지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날짜는 좀 더 있어 봐야 되고요. 여기서 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저 나름대로의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7,600원이 내려가고 기준선과 전환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습니다. 아주 지금은 스트레이트 슬러그 50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10과 5도 지금 데드가 난 상태에서 25는 지금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키로수는 이루어지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얘가 가야 될 날짜는 정해져 있는 날짜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26일에 52의 신저가 빗각을 만들어낸 빗각입니다. 여기 이런 빗각이 마무리가 된 건데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라가지를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서 17일이라는 시간을 제가 그려 놨는데요. 이 17일이라는 시간 안에는 두 가지의 일목균형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목균형표가 이게 정일목이고요. 여기 정일목입니다. 여기 정일목이고, 그 다음에 반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식 일목이 있습니다. 그 일본식 일목부터 반일목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9일입니다. 9일 안에 9일 안에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게 일본식 일목에 9일이라는 시간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일입니다. 13일은 반일목입니다. 반일목에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구름 변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9일에 골든크로스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13일에 골든크로스도 안 일어나고, 13일에 골든크로스가 안 일어난다는 거는 17일에 골든크로스가 안 일어나니 주가는 26일에 52의 신저가 여기를 훼손할지 안 할지,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를 훼손 안 하고 50일 동안 행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훼손해서 52 신저가를 만들어내 가지고 여기에서 52 신저가가 만들어내고 또 여기에 52 신저가가 만들어내듯이 여기에도 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주야장창 올라간다고 여기서부터 좀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 거 9일 만에 9일 만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얘기를 해 드린 거고 여기서도 9일 만에 못 올라가고 여기에 데드가 여기서부터 나고 있으니 팔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급등을 또 한 번에 죽었다가 죽은 거를 다시 살려 놨는데 결국은 살려 놨다 하더라도 여기서 전환선 위에 캔들 자로 위에 올라가 있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 짧은 요 간격이 짧은 이거조차도 지금 골든 크로스를 못 냈다는 얘기는 얘의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저 기준선과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입니다. 근데 골든 크로스가 안 일어났으니 이거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면서 제가 뭐 뭔가를 설명을 잘못해서 얘가 이뤄오는 것 같으면 제가 설명을 아주 잘하고 열심히 할 건데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2차 전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요.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딱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본 결론은 포스코 계열이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또 그나마 다른 2차 전지 되면 포스코 계열이 그나마 좀 낫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더 나아요. 그런데 뭐 50보 100보겠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매일매일 봐줘야지만이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하루 만에 확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그 하루 내가 이게 뭐 별로 안 좋네 하고 뭐 저거 한 일주일, 2주일 아니면 한 달 뒤에 보면요. 얘는 이미 이후에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매일매일 보는 게 지겨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걸 주식을 계속 쳐다보는 거는 지겹고 저거 하지만 올라가는 주식을 쳐다보는 거는요 굉장히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극과 극이 나누어지듯이 이 역시도 포스코 계열은 보면 조금씩 2차 전지하고 비슷하게 흐름을 가져가긴 하지만 좀 틀린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포스코 DX 또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이렇게 나 있지만 요중에서는 스텔리온이 보면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어저께는 데드나가 죽을라 그랬다가 오늘은 다시 요렇게 올려 놨는데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그나마 여기서 가장 좀 볼만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면서 이 역시도 데드 크로스이면서 저 구름 밑에 있으니 구름 위에 올라갈 때까지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고 다른 종목들을 다 보더라도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미리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담은 100 원이라도 올라갔는 거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머티 역시 골든 크로스를 내야 되는데 골든 크로스를 못 내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 두 개가 다 지금 밑으로 내려간다면 여기처럼 급락이 갈 건데요. 지금 현재는 여기처럼 그런 모양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급락이 아니고 찌질찌질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면서 스트게트 슬로를 잘 보시면 이 앞에 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괜찮게 본다 하는 거는 두산이었었는데요. 두산 역시 이쪽으로 갈 길에서 오늘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는 하락 장악형입니다. 하락 장악형이 나왔을 때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게 밑으로 꺾어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5분 주에는 내려왔다가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여기서 아주 짧은 빗각 쪽으로 올라가 줘야지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후행스텐이 다시 구름 속에 들어오면 이 구름 속에 들어온 후행스텐이나 캔들이 구름 속에 들어가는 거나는 헤매입니다. 헤매니까 그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양의 구름에서 양의 구름으로 올라가는 거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으니 얘 역시
여기에 후유증을 분명히 여기서 조금은 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보면, 어, 얘가, 얘가 제가 여기서 매매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았다는 거, 다 팔았다는 거. 결국은 제자리로 내려온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를 볼 때 이거를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찾을 때 방법이 딱 하나가 제가 보는 것 중에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위평선으로 보면 요거를 어디에서 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해 드리고요. 음,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표를 먼저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 지표인데요. 이 지표에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 이걸 보고 기다린다 그러면 세월이 좀 많이 가야 돼서 기준선과 전환선을 갖다가 완전히 삭제를 하고 보는 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모양인가 하면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3일선과 5일선과 20일선과 13일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중요하게 볼 때는 뭔 선을 보는가 하면 5일선과 8일선입니다. 근데 5일선과 8일선이 있는데 여기 선이 조금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8일선이 체크가 안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요렇게 돼 가지고 21선을 우리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뭔가 하면요. 요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정상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어 요게 뭔가 하면요. 악어가 우리가 내가 요걸 조금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할 때 악어가 사냥을 할 때 입을 벌려서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사냥을 다 하고 난 뒤에 입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어가 입을 벌려서 사냥할 때 우리도 주식을 갖다가 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악어가 입을 벌려서 고기를 물고 악어가 입을 닫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로 악어가 고기를 잡을지 아니면 밑으로 잡을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거를 읽어낼 때 악어가 입을 벌렸다. 우로 벌렸다. 그러면 상승, 아래로 벌렸다. 이러면 하락인데요. 그렇게 보는 그거는 그냥 예시를 얘기해 드린 거고,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3일선은 제가 보는 선이라서 본래는 여기에서는 이 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이 필요 없고요. 5일, 8일, 13일 요 선 3개만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의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배열인데요. 5일선의 정배열, 5일선의 정배열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3일의 정배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어, 3일, 5일이 13일을 골든크로스 낼 때, 그럴 때 8일 위로 올라가요. 캔들이 여기 있을 때, 이게 악어가 벌리니까 이때 매수를 해서 악어가 입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악어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린 개념으로 제가 매매를 했었고요. 지금 이 자리가 엄밀히 봐서 이게 하락으로 갈지 상승으로 갈지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모릅니다. 그러면 일목균형표를 볼 때 여기에서 왜 이거를 좋게 보느냐 하면요. 일목균형표에서는 우리가 구름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지어내고 구름만 놓고 본다면 얘가 구름 위에 캔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정배열이거든요. 그래서 구름 밑이냐 위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기준선 전환선 빼놓고 위평선 이 세 개만 가지고 얘를 가지고 여기서 어떤 모양이 나올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악어가 벌렸다. 이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자 요거 나중에 또 한번 돌아와서 보고요. 올라가는 것 중에 얘를 한번 볼게요. 얘가 제가 여기서 설명해 가지고 언제 이렇게 보면 얘가 니로 오던 게 이렇게 니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5일선이 13일선을 골든 크로스 내면서 캔들이 이후에 올라갈 때 이게
악어가 입을 벌렸다는 얘기고, 아직까지 악어가 입을 닫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눌림목이 나올 때 5일선이 13일선을 대들을 치지 않으면요, 이게 눌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어가 입을, 고기를 한번 물고 먹고 난 뒤에 또 악어가 입을 벌려서 고기를 먹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이 눌림목을 찾아내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눌림목을. 이 눌림목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눌림목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이 눌림목을 뭘로 찾을 수 있는가 하면요, 스트게트 슬로로 눌림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게트 슬로가 여기가 눌림목인지 아니면 여기가 눌림목이 아니고 하락으로 가는지는 스트게트 슬로로 찾을 수 있는데요. 스트게트 슬로에서도 치수를 좀 바꿔서 쓰는 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트게트 슬로는 533으로 쓰고 15호를 쓰지만, 15호를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12호를 씁니다. 12호를. 그러면 이거는 12호로 바꿔놓고요. 12호로 바꿔놓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인데요. 여기가 20에 5호를 쓰는 게 아니고 20에 10에 10에 6을 쓰면요,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가 눌림목인지 아니면 여기가 하락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10, 20, 16이 62의 골든 크로스가 살아 있을 때 얘네들이 여기에서 13일선까지 오는 거는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가 눌림목이듯이 이 밑에 큰 지표가 데드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 작은 지표들이 눌러주는 거는 눌림목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데드 났는데 이후에서는 이미 데드 나가요 계속 눌려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 동시다발로 모든 게 0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5일선이 13일선을 데드치고, 그 다음에 8일선이 올라가다 말고 누워버리면 그 자리가 고점 자리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뭔 자리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설명해 줬듯이 이 자리는 뭐일까요? 아직까지는 눌림목 자리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눌려준다고 했을 때 18일선이 눕거나 아니면 급하게 내려온다 그러면 5일선이 13일선을 데드치면 이게 하방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급하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는 이 보조지표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여기서는 절대로 급하게 내려오질 않지만, 이 급하게 내려오려 그러면 위에서부터 천천히 자리를 잡고 난 뒤에서야 여기서 급하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악어가 이빨을 벌려서 고기를 잡아먹듯이 요런 세 가지의 위평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때 우리가 보조지표로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전환선을 빼고 구름을 보는 거는, 이게 지금 현재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구름 위에는 정배열이고 구름 밑에는 역배열이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다시 거기를 들어가서 본다면, 지금 현재 제가 이게 좋게 보고 샀을 때는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고 이 부분에서 사고 결국은 팔아먹었습니다. 이거는 복귀 차트를 보면 제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고 이렇게 팔아먹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만 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또 샀습니다. 요렇게 사가지고 요런 매매를 했는데, 이게 끝나지, 여기서 내가 팔 때도 설명해 줬지, 이게 끝나지 않았다, 다시 원점으로 온다면 다시 여기서도 한번 사볼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악어가 고기를 한번 물어먹고 입을 닫았으니까 다시 악어가 고기를 입을 열어서 고기를 잡을 때 구름 위에서 입을 벌렸을 때는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쪼끔만 기다려 준다면 얘네들이 급하게 내려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정배열을 만들 때 여기를 이 부분을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여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를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내려와서 이렇게 있다가 일로 안 가고 여기서 올라간다면 우리가 올라갈 때 다시 사서 이 고점을 넘어서서 가는 거를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스케일을 가지고 이런 식의 내만의 그림을 가지고 종목들을 보면서 매매를 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에서 이런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2차 전지는 지금 뭐 포스코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마냥 우리 삼성 SDI 보십시오. 삼성 SDI 마냥 일하고 있는데 저런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듯이 지금 2차 전지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설명을 해 주고 싶어도 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와 가지고 그런 설명을 해 드렸듯이 제가 네이버도 좋게 볼 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네이버 역시도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네이버 역시도 여기서 본다면 악어가 지금 입을 벌려서 가고 있는 형상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평선을 바라볼 때 가장 짧은 위평선으로서 우리가 짧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법을 써 줘야지 된다는 얘기죠. 저 역시도 여기서 사 가지고 여기도 사고 했지만 여기서 다 팔지 않습니까? 팔고 또 올라갈 때 또 사야 되는데 또 못 사고 매매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는 현물로 샀는 거고 우리는 주식 선물로 지금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귀 차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면서요. 어 오늘은 제가 어저께 하고 이틀 동안 월화를 영상을 못 찍어 올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찍어드렸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 길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 역시 즐거운 마음에 찍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제가 알려주는 내려간다 올라간다가 아니고 지표를 설명해 줄 때 요 지표를 잘만 이용한다면 본인들이 내가 얘기해 주지 않는 종목들에도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을 차트를 요렇게 만들어서 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해 드리면서 다음에 또 영상을 찍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